네, 국민의힘 서울 강남을 박진 의원입니다. 우리 김부겸 국무총리님, 코로나 대응에 연일 노고가 많으시죠? 네, 감사합니다. 정부는 이제 코로나 대응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와는 정반대로 최근 델타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가 다시 이제 빠르게 창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의 참 고민이죠. 전문가들 의견을 보면 확진자가 갑자기 폭증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위험 징후가 그 이전에도 계속 나타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4차 대유행이 예고 없이 찾아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정부가 충분한 예측을 못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의견 보면 2차 접종까지 완전히 끝내는 것이 중요한데 정부는 1차 접종만으로 효과가 높다, 이렇게 홍보를 해서 방역의 긴장감을 완화했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또 델타 변이의 위험성을 정부가 인지 못하고 무시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중앙사고수습본부도 그 잘못된 방역 완화 시그널이 4차 대유행을 불렀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발언을 했는데 총리께서 보시기에 결국 이번 사태는 정부가 스스로 방역 준칙을 무너뜨린 것이 아닌가, 그것이 결국 예견된 사태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죠. 예, 어떤 결과적으로 다시 국민들께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게 해드린 데 대해서는 정부가 사과를 다시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은 7월 달부터 뭔가 1차 접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나면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벗는다든가 뭔가 조금 더 다음 단계를 돌려드리겠다고 오래전부터 약속을 한 게 있어서 또 그래야만 여러 가지 이제 골목 경제나 서민 경제도 생각을 했던 건데 그것이 의원님 방금 지적하신 대로 결국은 잘못된 어떤 그 경각심에 대한 완화의 신호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무증상 감염자 이런 부분들까지 또 전부 한꺼번에 네. 이렇게 바로 그런 잘못이 있었습니다. 총리께서 솔직하게 인정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총리께서 이런 발언도 하셨어요. 수도권 코로나19 감염은 20대, 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렇게 급증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그 SNS 공식 계정 메시지를 보면 코로나 4차 대유행은 2030 세대가 주도하고 있고 2030의 확산만 막으면 이걸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그 느낌을 줍니다. 2030 세대 물론 사회적으로 활동량이 많고 또 집중해서 모이는 그런 행사가 이제 많은데 제가 볼 때 이거 방역 실패의 책임은 무슨 특정 계층이나 세대에 돌릴 것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걸 국민에게 어떤 특정 계층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예, 저희들이 표현이라든가 이런 데서 분명히 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결국은 정확하게 이게 과학의 영역이잖아요. 활동이 많으면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지금까지 통계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확진자 숫자가 딱 그 순서대로 나옵니다. 20대, 30대, 40대 식으로.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백신도 접종 안 해주고 우리한테 책임을 떠는 게 있냐는 그런 20대, 30대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항의에 대해서는 네. 저희들이 충분히 인정. 정부도 상당히 아마 곤혹스러우실 겁니다. 백신이라도 접종시켜주고 지적해라, 이게 세대 갈등 조장이 아니냐, 왜 20대에만 책임을 돌리냐, 이런 불만들이 지금 인터넷에 많이 올라오고. 예, 저희들이 표현이나 이런 데 있어서 조금 부족함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그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활동을 조금 줄여주시는 게 이 상황에서는 고충은 이해합니다. 네네. 홍남기 경제부총리님, 네. 그 부총리께서 이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지급이다, 이거 정부안을 고소했죠. 그 국민지원금 80%를 지급했을 때와 100%를 지급했을 때 민생에 분명히 어떤 차이가 있을 텐데 이거 검토해 보셨죠? 예. 예. 그 홍부총리께서 소득 1분위 하위 20%는 지난해 근로소득이 20% 감소했지만
소득 상위 20% 계층은 소득 감소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상위 20% 계층은 소득도 줄지 않고 부채는 오히려 줄었다고 하는데 왜 여당에서는 이렇게 전 국민 100% 지급을 강조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홍 부총리께서는 이거 재정 준칙에 어긋난 포퓰리즘이라고 생각 안 하세요? 네, 의원님 저희도 한정된 재원을 지급하느냐고 이제 80%를 국회에 제출했고요. 국회 일각에서 아마 100%를 좀 주장하신 쪽에서는 80%를 걸러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복잡하고 기준이 뭐하지 않냐 이런 지적으로 그런 지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80%로 지급하는 데 있어서도 만약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집행을 최대한 차질 없이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본의원은 지금 80%, 100% 이런 지원 범위를 두고 정부와 정치권이 논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긴급 지원이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적재적소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숫자를 두고 우왕좌왕하면 국민들이 불안해요. 그리고 정부가 결국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속에서 지원금이 꼭 필요한 것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안은 지금이라도 이거 다시 짜서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원님 뭐 저는 그렇게 일부 추경안 제출 이후에 4차 유행이 오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은 추경안을 다시 수정안을 낼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여건 방역 여건 상황이 변한 거에 따른 네. 추경안의 어떤 조정 여지는 국회하고 충분히 저희가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어디 계십니까? 여기 있습니다. 예. 네. 이제 4차 대유행으로 국민들은 이제 하루라도 빨리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란을 야기하고 지금 예약도 안 되고 저도 지금 1차를 맞고 2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데 대해서 장관께서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질병청장이 접종 계획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국민들께 충분히 죄송하다는 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55세에서 59세 접종 대상자가 352만 4천 명인데 확보한 물량은 185만 병이니까 뭐 52%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식당에서 두 사람이 음식을 시켰는데 주문은 받고 재료가 없으니까 한 그릇을 반이 나눠서 드시라. 이건 뭐가 다르겠습니까? 네, 그 아까 총리님께서도 답변을 주셨는데요. 그 저희들이 제가 도입 팀장을 맡고 있는데요. 7월 말까지 이 1,000만 회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주간 단위 또 월간 단위 이제 나오는 게 물량 확정이 안 된 것을 질병청에서 조금 더 확인을 하고 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런 저희 그 국민의힘 야당에서 작년서부터 진작 백신 스와프를 하라고 얘기한 건 알고 계시죠? 네, 네. 백신을 빨리 집단 면역을 해서 여유분이 있는 나라가 우리에게 백신을 빌려주고 한국이 생산하든지 아니면 확보한 백신을 되갚는 그 백신 교환 아니겠습니까? 백신 스왑. 그동안에 몇 나라와 백신 스와프 시도를 하셨습니까? 보건복지부는. 저희가 직접 하진 않고요. 외교 당국을 통해서 하고 있었고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그 교환이 성사되려면 양측의 그 서로의 그 일정이 합의가 되고 양이 확보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좀 일어나지 않고 최근에 이스라엘과 합의가 돼서 일어난 바가 있습니다. 네. 제가 그 3개월 전에 보건복지부에 서면 답변을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보다 훨씬 길어요. 백신 스와프 관련 자료를 요구했더니 백신 확보를 위한 대미 외교 노력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백신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미국 정부와 협의 등 외교적 노력을 통하여 대응하고자 합니다. 딱 두 줄이에요.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불성실하게 서면 답변을 해주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 수합이 성공이 되려면 양 국가 간의 그런 물량이라든지 시기 이런 게 이제 협의가 돼야 하는데 그 협의 자체가 안 되면 수합의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스라엘하고 수합을 한 것은 전 잘 됐다고 보고요. 사실은 국회에 이스라엘 장관들이 왔을 때
저희가 한 이스라엘 의원 외교 포럼에서 직접 면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신 스와프가 필요하다고요. 그러고 나서 정권이 바뀌면서 이번에 새로운 베네트 총리가 발표를 한 거죠. 저는 이런 백신 수합이 앞으로도 계속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내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외교부에 맡겨놓지 마시고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이번에도 이스라엘하고 직접 협상하신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했지만 실제로 그 중간에서 일하신 분들도 외교 당국에서 네. 대화관 통해서 한 겁니다. 보건복지부에 내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직접 전면에 나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료 보고인데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후에 보건복지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이 출범했는데 어떤 회의가 있었고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그것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이제 미측하고 협의를 해서 네. 공개 범위를 좀 확인한 다음에 의원님께는 또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mRNA 백신 기술 이전에 대한 협의와 백신 생산 공급에 대한 우리 컨소시엄 여기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가 작성한 그 2차 추경 예산안 사업 설명 자료에는 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은 10조 4천억 원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국비 보조율은 얼마인지 아시죠? 80%입니다. 70%입니다. 네. 다른 지역이 80%죠. 그래서 보통교부세로 최근 시도 간의 재정력 격차가 미미해진 상황에서 서울시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여전히 낮은 10% 보조율을 적용하니까 이게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이중고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비 보조율을 70%를 적용하면 80% 적용할 때보다 1,400억의 시비가 부담될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1,400억 원의 시비를 재난지원금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인데 서울시 국비 보조율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어긋나고 오히려 서울시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의원님 그거는 이번 사건 이번 것만이 아니고 원래 서울이 아무래도 다른 지자체보다는 재정력이 낮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국고보조 사업에 일반 지자체하고 서울시하고 보조율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작년도에도 서울은 70%, 일반 지자체는 80%를 줬었고요. 이번에도 저희가 70, 80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저는 서울시가 아무래도 다른 지자체보다 여력이 있고 또 그 국가 보조율의 차율이 있는 것을 다른 지자체들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차등이 있는 것을 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네. 우리 저 장관님께서 이 문제를 좀 검토하셔가지고요. 저한테 좀 설득력 있는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80%로 지급을 하시고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님. 네. 지난 5일에 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확정되었는데요. 서울 남부 지역하고 경기 과천 주민들의 수건 사업인 위례 과천선 사업이 확정이 돼서 교통환경 개선에 크게 이바지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 과천, 서초, 강남, 송파 이렇게 강남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텐데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위례 과천선 사업이 빨리 신속히 추진돼야 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잘 안 들리는데. 예, 지금 현재 사업 추진 방식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네. 관련되는 지자체하고 협의를 해서 네. 좀 신속하게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언제 하시나요? 가급적 신속히 추진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타임라인이 나와 있습니까? 아직 뭐 구체적으로 일정이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네. 지금 이쪽이 이제 3차 계획 때부터 잡혀 있던 사업입니다만은 이 경제성이 그 좀 낮게 나와서 지금 이거를 민자 사업으로 해야 되는지 일부를 재정을 보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단계 검토하고 있는 단계. 민자 제한 사업도 같이 검토를 하고 계시군요. 네. 뭐 그 뒤에 단계로 또 뭐 노선에 대한 지자체 간의 좀 합의 이런 것도 좀 이루어져야 되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 신속히 이걸 추진을 해주시고요. 역사 위치나 환승역 이런 선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장관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